4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붉은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던진 한마디, 당신 이제 필요 없어. 자식들이 냉정하게 계산한 한마디. 아파트 절반은 법적으로 엄마 몫이에요. 40년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홀로서는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67세,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 지하철을 타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자리는 빠질 수 없었죠. 가족들이 불평할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마지막 술 한잔을 나누며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설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 놀아주고, 퇴직 선물로 받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하지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마치 저녁 메뉴를 얘기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내는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표정,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우리가 40년?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40년을 집에서 살았다고? 웃기지 마. 당신은 회사에서 살았어. 나는 혼자 애들 키우고 혼자 늙어가면서 당신을 기다렸지. 아내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애들 병원 갈 때도 혼자, 학부모 모임도 혼자, 부모님 제사도 혼자 준비했어. 당신은 항상 회사 일이 바쁘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핑계만. 그때 아내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남자 이름이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새로운 인생이야. 3년 전부터 준비했어.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이미 다른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늦었어. 아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 끝났어.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정해졌으니까 도장만 찍어. 그날 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담긴 거실에서 혼자, 그래도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등을 돌려도 제가 키운 자식들만큼은. 다음 날 저녁 큰딸 연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연주야, 아빠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20대 후반의 딸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남처럼 시큰둥했어요. 아빠,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아빠 기억은 술 냄새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집에 늦게 들어가서는 소파에 쓰러져 자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저희와 대화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위해서요?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위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저희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아신 적 있어요? 엄마가 재혼하면 전 그 집에서 살 거예요. 아빠랑은 솔직히 상상도 하기 싫어요.
딸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다르겠지. 여보세요, 아빠? 민수야, 아빠다. 요즘 어떡해? 아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제 말이에요. 법적으로 엄마가 절반은 가져가는 게 맞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와 누나도 앞으로 살 길 생각해야 하거든요. 엄마 편에 서는 게 맞다고 봐요. 너까지 아빠를 버리는 거냐? 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주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법적 조치, 제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40년이 가족들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부재로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게 무너진 후 저에게 남은 건 술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맥주 한 캔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만. 하지만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맥주가 소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 아픔조차 마음의 아픔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어느 날 밤 2시쯤이었습니다. 소주 2병을 다 마시고 집 앞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 사람 또 저래. 요즘 매일 밤마다 저러던데? 퇴직금 다 뺏겼다면서? 부인한테? 쯧쯧, 불쌍하긴 한데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순간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서도 제 손은 또다시 냉장고 속 소주병을 향하고 있었어요. 술이 주는 일시적인 망각,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술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 나야. 철수, 오랜만에 한잔 어때? 아, 철수 형.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뚝 끊겼습니다. 다른 동료에게도 연락해봤어요. 김대리, 우리 소주 한 잔. 아, 형님,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모두가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걸. 퇴직하자마자 이혼당한 불쌍한 놈, 퇴직금까지 다 털린 가엾은 남자. 며칠 후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친척 모임에서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카 녀석이 술잔을 들고 오더니 속삭였어요. 삼촌, 진짜 이혼당했어요? 다른 친척들이 힐끗힐끗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40년 직장생활하고도 저 꼴이라니. 부인이 바람났다던데? 아무래도 평소에 집안일을 소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습니다. 오늘만 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숨이 가빠왔어요. 이상하다. 화장실로 가려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정신을 차린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옆에서는 기계음이 B- 하며 제 심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음주하시면 1년 안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1년. 게다가 보호자도 없으니까 퇴원 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보호자가 없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술이 아닌 노동으로 살기로.
퇴원한 다음 날 집에 돌아와 술병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소주, 맥주, 위스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비참했던 지난 시간들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60대 후반. 백발의 주름진 얼굴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면접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체력이 괜찮으실까요? 밤샘 근무 가능하세요? 젊은 면접관들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40년간 직장생활 했으니까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했지만 그래도 당당했어요. 이제 진짜 내 돈을 벌어보자.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정문을 지켰습니다. 입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술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려도 참아야 했어요. 야, 할아버지! 이거 얼마야? 담배 안 가, 빨리! 반말과 욕설을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청년이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야, 할아버지. 맥주 차가운 거로 뭘 이렇게 느려 터졌냐? 참고 또 참았지만 그 청년이 한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 나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밖에 일 못하지. 불쌍하다, 정말. 그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참자, 이것도 내 일이야. 새벽 7시 편의점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6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제 돈으로 얻은 제 집입니다. 창밖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보여요. 예전엔 그 모습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홀로 서 있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휴대폰을 봅니다. 아내는 SNS에 새남편과의 해외여행 사진을 올려요. 행복해 보입니다. 자식들은 2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어요. 아마 제가 죽어도 모를 거예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제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지난 40년을 되돌아봅니다. 아이들이 학예회에 나올 때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저는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부모님 생신날에도 저는 골프장에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던 거죠.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비 일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박 아저씨. 70세인데도 유독 밝아요. 철수 씨, 우리 나이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10년 전에 아내 먼저 보냈어. 자식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갔고 처음엔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지. 근데 있잖아,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어떤 게요? 자유로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돼. 편의점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는 매일 밤 12시에 우유 하나씩 사가세요. 할머니, 이렇게 늦게 왜 나오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와서 사람 구경하는 게 낙이야.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순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요즘 제겐 작은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예전엔 아침마다 신문을 보며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경비실에서 근무할 때는 책을 읽어요. 40년간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혼자 걷는 산책길이지만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기도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어요. 처음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는데 이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40년간 집안일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어요. 서툴지만 뿌듯해요.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날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어르신이 장 보시네요. 대단하시다. 아하하,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살림 잘하시던데요. 보기 좋아요. 그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누군가 제게 보기 좋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밤에는 일기를 써요. 40년 만에 처음 써보는 일기예요.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 할머니가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다. 예의 바른 아이였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일상의 온기가 저를 살아가게 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 앉더군요.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처음엔 죽을 만큼 외로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유로움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40년간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저에게 이제는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무엇을 먹을지도 어디를 갈지도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물론 외롭긴 해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적막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그 고독마저도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져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며칠 전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지하철역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엔 못 본 척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 철수? 아, 김 과장.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살아요. 경비 일하고 있어요. 아... 그의 표정에서 동정 섞인 시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김 과장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내년이면 정년이야. 요즘 불안해 죽겠어. 왜요? 집사람이 요즘 차갑거든. 아이들도 연락을 잘 안 하고 혹시 나도 은퇴하면 너처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세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김 과장, 조금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네, 저는 너무 늦었지만 김 과장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어요. 철수야, 너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편해 보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40년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외로움을. 자식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가까웠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선택을.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였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경비 일과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평안함이 서려 있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정말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홀로 서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이었어요.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면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힘내자.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이번 사연에 공감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